조선일보가 완전히 작정을 하고 손석희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완전 정말 디테일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뉴스를 하나씩 내보내는 것도 조금 이렇게 내보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접근하는 건 그거잖아요. 손석희의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켜가지고 JTBC에서 더 이상 지금처럼 신뢰받는 어떤 그런 그 자리를 뺏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투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손석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뭐 약자를 보호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작살을 내야 되겠다는 게 조선일보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미투는 아니지만 여자관계, 불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폭행,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옆에 차에 여자가 타고 있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 뉴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거예요. 옆에 누가 탔냐 안 탔냐. 예. 자, 지금부터는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논란 관련 소식 집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차량 접촉사고 피해자 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피해자 측이 노출을 꺼려해서 지금 이틀째 피해자의 육성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지금 이틀째 이거 갖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라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저희가 손석희 JTBC 사장이 2017년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냈던 사고 경위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손 사장이 차량 접촉사고가 난 지 2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손 사장이 동승자를 봤는지 거듭 물어봤다는 게 피해자 측의 얘기입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그 말을 했다 하더라. 결국 카드라예요. 피해자가 직접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 막 이렇게 뉴스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쏙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손석희는 분명히 뭔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손석희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성자, 이 사람은 동성자가 뭐 있었다더라 어쨌다더라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목소리도 없이. 하지만 이제 그 손석희는 동성자가 없었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겠다, 그렇게 고소고발 다 했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나오지를 않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떠들어대는 이 얘기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손석희가 말한 대로 동성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까지 며칠 동안 계속 떠들어댔고, 없었다는 얘기는 한참 있다가 발표 날 거니까 사람들 이미지 속에는 손석희 이미지가 그만큼 추락되어 있는 거죠. 예. 조선일보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겠죠. 그런데 과연 이제 손석희가 없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뭐 쉬운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 만약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차 안에는. 그러니까 날짜, 시간 딱 맞춰서 내면 끝인 거잖아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건데, 그동안의 이미지가 계속 실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안나경이라는 그 아나운서에게도 정말 미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석희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참 미안한 일이죠. 제가 이제 그 안나경 그분하고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주말 앵커였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닮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림 같은 걸 이렇게 주시해서 잘 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헷갈렸을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거기다가 뭔가 목소리까지도 좀 닮았던 것 같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착각 속에서 정말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진실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도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조작도 많이 당했고 하다 보니까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팩트가 밝혀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에도 계속 제대로 된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얘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빨리 오픈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 지금 이제 왜 그러면은 이렇게 조선일보가 심각해 보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공격을 지금 JTBC의 손석희에 대한 공격이 심각해 보이냐 하는 것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장자연 사건 때문인데 이 장자연 사건도 미투가 커지면서 이제 또다시 한번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JTBC에서 열심히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막 문건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오만 걸 다 다시 끄집어내고 또 장자연하고 10년 전인가요? 같이 어떤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여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나온 건 아니죠. 그냥 육성으로 해가지고 JTBC에 손석희하고 막 인터뷰를 하면서 울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조작이다 하는 그런 찌라시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15년 동안 이제 연예부 기자로 있었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연예부 기자로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장자연 사건은 완전 조작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료를 조금씩 풀겠다 하면서 이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손석희는 지금 이 김웅이라는 이 후배, 이 후배라고 후배라고 말하기도 참 미안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렇게 녹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래 떠가지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에서 그렇게 사람을 기만한 거잖아요. 이건 굉장한 사기거든요. 이게 사기술 아닙니까? 그래도 친한 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녹음을 떠가지고 그것도 시간별로 해가지고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대상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뭐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다는 게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손석희를 완전 작사를 내고 있는 중인데 또 이 장자연 사건을 제일 열심히 다뤘던 JTBC의 손석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아주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은 장자연 사건은 문건이라는 것도 다 조작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문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나요? 지금까지.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터뜨렸거든요. 예. 그런데 하도 우리가 이제 많이 쏟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터뜨리는 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연예부 기자 생활을 15년을 한 사람이니까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선일보에서도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와가지고 완전히 진짜 이상호 기자님하고 그 낙곰수의 그분들은 완전히 진짜 학을 띄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모두 뒤집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하도 KBS, MBC, YTN, JTBC, 연합뉴스까지 기레기 해가지고 진짜 나도 기레기라고 철저하게 느꼈거든요. 예, 6.13 지방선거 할 때 너무너무
거짓말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JTBC 포함해서 그때 그 당시에. 예, 그렇게 불신이 팽배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뉴스를 갖다가 얼마나 잘 알아들어야 되는지 그걸 전부 다 막 크로스 체킹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낙검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제야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뭐 TBS 방송국에 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현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건 피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재명 도지사님 같은 얘기는 하면은 이제 금문 똥파리들한테 완전 뜯기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얘기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 말만 하는 거죠. 현 정부에 도움되는 얘기.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하고 그렇게 하냐면서 막 그렇게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언론 지형 안에서 KBS, YTN, JTBC, MBC 뭐 이런 데서 이제 조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당연한 듯이 공중파에서 조작을 하니까 그래도 아예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방송들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계산이 보이니까 적당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빠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 그래도 또 이제 이상호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한 진실을 얘기하죠. 어차피 그 안에서 진실을 다 말하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 너무너무 답답했고 또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취재를 직접 하고 또 그것을 전달해 주는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는 이상호 기자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 총수는 말을 많이 아끼는데 그것이 불만인 분들도 많겠지만 아니면 뭐 또 쫓겨나서 일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은 피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지 그 작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도 공격받고 저기서도 공격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총수는. 하지만 또 팬들도 많죠. 적들도 많고 저는 그냥 그 현상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보는 그런 편이거든요.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막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목숨 부지하는 방법으로 그거라도 하고 있지 않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상호 기자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을 사실대로 못하니까 자기도 답답하겠죠. 김어준 그분도 옛날에는 마구마구 할 수 있었는데 피해야 되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안 되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손석희의 이분의 사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일보라는 저 악랄한 회사가 하는 저 내용에 우리가 완전히 또 손석희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예. 손석희라는 분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서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짜가 아니라 차라리 진실을 얘기를 할 수 없다면은 아예 김어준 총수처럼 거짓말, 조작된 걸 가지고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손석희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60년 이상 쌓아왔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해경군 김씨 조작된 사건과 김부선의 그 조작된 사건을 이제 나서서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을 안 하면은 이제 홍정도하고 홍석현이가 옷 벗고 나가라 할 수가 있으니까 타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타협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냐 하면은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것은 너무나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60살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거기서 굳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이미 애들도 다 컸을 거고, 예, 지금 이제 옛날 같으면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진짜 자기가 걸맞는 정의감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번 이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진짜 그런 언론인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가짜 조작된 뉴스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자르겠다 하면은 진짜 당당하게 옷 벗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손석희 이 JTBC 사장님, 이번에 이 조선일보와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는 그런 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홍석현하고 홍정도가 가만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옷을 벗는 게 낫지. 굳이 그 가짜 뉴스 누가 봐도 알아보는데요. 예.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낫지 않나가 아니고, 그런 건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미투 사건 말인데요. 미투 사건도 하도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많던데, 그것도 조금 더 작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 그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투보다는 불륜에 가까운데 왜 그걸 미투로 했느냐 말이 많잖아요. 작전이 아니었나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어쨌든 이제는 이 조선일보의 이 파산 공세를 극복을 하고 나면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진짜 완전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손석희 진짜 정의의 아이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화이팅! 바이!